자,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을 좀 되짚어 보는 차원에서 제가 공유를 해둔 게 있어요. 카카오톡 단톡방에 보면은 6주차 수업 자료 요거 다운받아 가지고 한번 열어보세요, 지금. 다 열린 걸로 생각하고 하나씩 하나씩 같이 해봅시다. 제일 처음에 요게 이렇게 있을 거예요. 수입 원 해서 예제가 이렇게 있는데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죠?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되고 안쪽에 면이 생성되어 있는 형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닥이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건데 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만들 건지 해보셔도 되고. 쉽다, 그죠? 명령창에 스윕 치면 스윕 1, 2 물어보고 우리는 1 해서 레일이 어떤 건데 이 동그란 바닥이 레일이 될 거잖아요, 그죠? 레일 선택, 그 다음에 횡단면 커브, 그지? 얘 선택, 엔터 치면 얘가 기분 좋게 만들어지고 우리는 디폴트가 그대로 해서 수입을 해봅니다, 그죠? 하면 서페이스가 넙스로 만들어진 서페이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밑쪽의 면은 어떻게 만들어준다 우리가? 밑쪽 면은 어떻게 만들어준다? 어? 패치도 되고 패치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해 봅시다. 캡은 내가 안 가르쳐 줬는데 자, 이 서페이스 아이콘 클릭해 보면 제일 위에 있는 아이콘 3 또는 4개의 모서리점을 사용한 서피스 있고 그 밑에 평면형 커브를 활용한 서피스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는 PLA 플래너 서페이스 PLANARSRF 해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 커브를 선택하러 묻거든요. 얘 클릭 가장자리나 커브 선택해서 엔터 치면은 얘가 면이 생성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평한 면에 있는 커브들은 이런 식으로 생성이 가능하다. 응? 플래너한 커브, 굴곡지고 이런 건 아니고 평평한 면에 있는 곡선은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그 다음 거, 두 번째 거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시간 좀 드려볼게. 음, 뭐가 매끄럽게? 선이 보여? 그건 내가 좀 이따 설명해 줄게. 네. 자, 스윕2 어떻게 합니까? 스윕2. 스윕, 스윕2 설정하고 레일을 두 개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우리는 이 커브 두 개가 있는 게 힌트잖아요. 그죠? 이 커브 두 개가 있는 힌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레일 하나, 두 번째 레일 요거 횡단면 커브 요거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심을 끌어서 조정하라고 여기 뭐 이게 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무시하고 있다. 스페이스바 하면 수입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죠?
바닥면은 어떻게? 바닥면은 플래너 서페이스 이 엣지야. 해서 얘와 얘를 어떻게 된다? 우리는 바닥면과 이 뿔 모양의 서페이스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합쳐야 된다. 뭐야? 그 조인, 맞아, 조인 치고 얘와 얘. 그러면 얘가 합쳐졌잖아요. 이렇게. 항상 우리는 솔리드하게 만들어 주는 게 목적이다.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과제에 낸 것 중에 내가 이렇게 솔리드를 다 만들었을까? 거의 다 솔리드를 안 만들었어요. 만들어진 순간, 다 했어. 이렇게 딱 끝나면. 그런데 서페이스와 서페이스는 붙여가지고 우리가 솔리드하게 뚜껑을 닫아줘야지 안에 있는 액체가 안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새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닫힌 솔리드 폴리 서페이스를 만들어줘야만 우리가 작업이 끝난 거다. 항상. 그 다음, 로프트.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완성본은 이런 느낌일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느낌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질 것인데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거냐. 로프트 명령을 써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조금 시간 드리고 올게요. 다 했어. 고민할 게 없죠. 자, 해봅시다. 로프트. 내가 로프트 시킬 단면들이 이 원들이란 말이에요. 이 원들. 그죠? 이 경로는 선택 안 해도 돼요. 일단 전체 선택해 볼게요. 전체 선택하고 경로 필요 없으니까 컨트롤 클릭하면 경로는 해제되고 이 상태에서 로프트 명령 줘봅시다. 로프트. 그러면 심점을 끌어서 뭐 해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이거 무시하고 일단 하면 디폴트 값이 저는 느슨하게 되어 있어요. 느슨 스타일이 느슨하게 루즈는 그죠? 영어로는 루즈하게 느슨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단순화 안 한 거 not make simplicity 해서 loved 하면 이런 형상이 나타난다. 그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예는 단적인 예이고 여러분들이 구상한 디자인은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내가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하다. 그게 핵심이고 맥락이다. 우리의. 자, 무수히 많은 형태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할 수도 없는 형태들이.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 거 필렛 서페이스하고 필렛 엣지의 차이점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건 우리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필렛 서페이스 쳐볼게요. 필렛 서페이스 해서 첫 번째 서페이스를 나는 얘를 선택할 거야. 그럼 자동으로 두 번째 거 선택하라는 명령이 나와요. 그러면 밑에 거 선택할게. 내가 디폴트 값을 3인가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필렛이 된단 말이에요. 입체 필렛이. 그죠? 그런데 나는 얘 말고 요 위에 전체적으로 다 필렛을 좀 깔끔하게 이 모서리랑 모서리는 다 필렛을 주고 싶어. 동글동글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명령 취소하고 컨트롤 Z 해서 이번에는 필렛 엣지를 줘볼게. 필렛 엣지 PILLETEDGE 명령어 필렛 엣지 이 상태에서 가장자리를 선택하라고 그래. 그럼 나는 얘 필렛 줄 걸 다 선택해 보는 거지. 그죠? 전체 모서리를 다 선택해 봅시다. 하나씩. 그러면 나는 지금 디폴트 값을 1을 줘놨거든요. 1을. 여러분들은 뭐
너무 크면 안 되겠지. 조금 차이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자,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 한번 클릭해 볼게요. 미리 보기. 명령 창에 보면 여러분들은 어디 있을까? 잠깐만. 여러분들 요 위쪽에 있겠네. 여기 IBM이다. 내게 IBM이다. 그리고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여기에 명령창에 보면 미리 보기에 대한 옵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완료 하면 아직 명령이 끝난 게 아니죠. 그죠? 이렇게 끝난 게 아니며 이 점들을 조절해서 필렛 값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이 점들, 이 모서리 점들을 땡기고 이런 식으로 밀고 땡기고 하면서 값들을 아직 명령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절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 됐다 그러면 엔터. 이런 식으로 필렛 서페이스와 필렛 엣지 차이 좀 아셔야 돼요. 필렛 서페이스는 단일면과 단일면에 대한 필렛을 주는 거고, 얘는 엣지가 내가 선택하는 엣지 모든 걸 다 필렛을 줄 수 있다. 그죠?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된다. 그 다음 variable 필렛 서페이스도 설명을 내가 안 했어요. 이거 한번 봅시다. 뭔지. 아이콘은 어디 있냐면 여기 들어가면 필렛에서 들어가면 가변 반지름 서페이스 필렛, 영어로는 variable 필렛 서페이스 돼 있어요. 여기에 여기 한 네 번째쯤 되겠네요. 네 번째. 그래서 저는 명령을 쳐서 해볼게요. variable 필렛 서페이스. 실행할 면을 선택해야 되겠죠. 우리가 나는 이쪽 면을 첫 번째로 삼고 두 번째를 이쪽으로 삼을 거야. 그러면 뭐가 이렇게 떠요. 아까 그 토글처럼. 이 상태에서 얘를 늘려줘. 이런 식으로 당겨서 늘려도 되고 타이핑을 해도 됩니다. 점을 찍고 타이핑을 해도 돼요. 점을 찍고 타이핑을 해봅시다. 뒤에 거 이 점 찍고 나는 3 엔터. 이런 식으로 가변 일정하지 않는 필렛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다 됐으면 엔터. 나는 필렛이 안 되고 이렇게 뭐 잔상이 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명령할 때 자동 필렛을 준다는 그 옵션이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하고 명령을 내리면 이렇게 깔끔하게 트림이 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서페이스를 늘려주는 거. 서페이스 늘려주는 거. 그 옆에 여섯 번째 extend surface인데 명령어는 extend srf 돼서 extend surface고 저기 아이콘은 여기 있어요. 이 surface 안에 들어가 보면 두 번째 거 surface 연장 이렇게 있거든요. surface 연장. 얘가 아이콘입니다. 우리는 명령창에 extend surface 쳐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연장할 가장자리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렇게 등성등성 떨어져 있는 면을 내가 만약에 생성했다. 근데 이걸 채워야 된다. 솔리드하게. 그러면 이 명령을 쓰는 거예요. 여기 찍고 어디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약간 여유있게 빼야 되겠죠. 그죠? 100% 다 안 맞을 거니까 이렇게 빼서 클릭. 그죠? 이대로 놔둬. 일단. 나중에 트림을 하면 되니까. 그 다음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한 번 더. 어디? 여기. 클릭. 이렇게. 흰색 가이드라인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흰색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당겨주면 돼요. 좀 여유있게 뺄게요. 이렇게. 그죠? 그 위에는 닫혔네. 그 다음 옆에 눌러봅시다. 스페이스바 가장자리 여기 어디로? 이쪽으로 쭉 당겨줘. 그러면 이 상태에서
트림을 하면 되죠. 트림 트림 스페이스바. 절단 개체, 그러니까 도구로 사용할 개체가 뭔데, 나는 얘를 도구로 사용할 거야. 얘도 도구로 사용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트림할 개체는 잘려 나갈 부분 여기 클릭,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 면 서페이스들을 정리를 해주면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가 나타날 거예요. 한번 지금 해보세요. 우리가 라이노를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4주차에 걸쳐 가지고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엑기스를 추려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네트워크 서페이스는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서페이스 명령을 네트워크 쳐서 네트워크 되어 있는 커브를 한 번에 다 선택을 하고 스페이스바를 치면 혹은 엔터 치면 이런 식으로 팝업 창이 하나 뜨는데 우리는 다 무시하고 일단 확인 하면 매끄러운 네트워크 서페이스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평면형 서페이스를 만드는 거와 극적으로 차이가 나죠. 네트워크 서페이스는. 그죠? 그래서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이거. 무조건. 커브들이 떨어져 있으면 안 돼. 스케치 앱에서도 그런 거 있었잖아. 텐트 모양, 스킨 명령이 모든 선들이 다 연결돼 있었었다. 전기 통하듯이. 전기가 통해야지만 서페이스가 생성되더라. 그래서 네트워크 서페이스는 모든 선이 연결된 상태에서 선택을 하고 명령을 주면 된다. 얘를 복사 이동해서 옆으로 당겨놓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명령창에 프로젝트를 쳐도 되고 아이콘은 이거예요. 불린 아이콘들 동글동글한 거 구 모양 2개 붙어 있는 거 옆에 선 모양이 밑에 서페이스에 딱 찍혀 들어가는 듯한 프로젝팅 되는 이런 아이콘이에요. 요게 프로젝트 아이콘이고 명령어는 프로젝트다. 한번 쳐봅시다. 프로젝트 치면 투영할 커브와 점을 선택하라 그래. 우리는 지금 미리 그려놨던 이 서클을 클릭하고, 그죠? 스페이스바. 얘가 투영될 면을 선택하라 그래. 그러면 밑에 있는 이 네트워크 서페이스 만든 이 서페이스를 클릭하면 되겠지. 그지? 여기 스페이스바 하면 어때? 밑에 투영이 됐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밑에 투영이 된다. 음?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대충 그려가지고 투영 시켜놨는데 여러분들은 좀 정중앙에 가깝게 투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정중앙에. 다시 해봅시다. 자, 얘를 옮겨서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 한번 해봅시다. 이 커브를 스페이스바, 이 면에 스페이스바 하면 투영이 되더라. 이렇게. 근데 왜 투영해야 돼요? 물어보면 얘를 써서 우리가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선을 가지고. 어떻게? 트림을 한번 시켜볼까? 트림. T-R-I-M. 트림. 절단 개체가 뭔데 나는 이 면에 투영된 이 곡선이냐.
그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트림할 개체는 요 안에. 이해돼? 또는 자 보세요. 컨트롤 Z하고 스플릿을 한번 해볼까? 스플릿은 트림 옆에 있는 요 아이콘이었죠. 요 아이콘. 이게 트림이면 이게 스플릿인데 우리는 명령을 친다. 스플릿 쳐서 분할할 개체를 선택하래. 얘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절단 개체는 이 엣지가 될 거야. 스페이스바. 그럼 얘와 얘가 떨어져 있잖아. 이렇게. 얘와 얘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얘를 올려봐. 스플릿 돼 있지. 그죠? 스플릿 돼 있고 이 상태에서 건볼의 뒤에 크기 조절하는 사각형을 Shift 누르면서 줄여주면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질 거고 그 형태가 바로 옆에 있는 블렌드 서페이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프로젝트 이해돼요? 프로젝트 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퍼스펙티브와 탑뷰에서는 Z축으로 프로젝트가 되는데 내가 오른쪽 왼쪽 앞면 뒷면에다가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면 그 뷰에 가서 작업을 해야 돼. 이해됩니까? 잘 안 돼? 자, 보여줄까? 자, 내가 프론트 뷰에 가가지고 여기다가 서클 하나 그려볼게. 서클 베이스가 이런 서클을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보여지는 이 정면에다가 지금 프로젝팅을 하고 싶단 말이지. 근데 퍼스펙티브에 가서 해봅시다. 되는지. 자, 프로젝트 투영할 커브와 점 선택할 때 난 얘를 선택할 거야. 그리고 서페이스는 어딘데? 여기. 안 되지. 안 되잖아. 그죠? 돼도 좀 이상하게 되고 지금 공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이 부분만 되는 거야. 탑에서 봤을 때 봐봐. 탑에서 보면 딱 이 부분만 걸쳐서 프로젝트가 되잖아. 이 부분만. 그런데 정면 가서 해볼게. 정면 가서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 이렇게 생겨먹게 프로젝트가 됐네. 근데 컨트롤 Z하고 프론트 가서 프로젝트 스페이스바 커브 요거고 그지? 스페이스바 서페이스는 요건데 스페이스바 퍼스펙티브 와서 확인해 볼게. 어때요? 요렇게 투영이 됐지. 이렇게 투영이 됐다. 그러니까 보는 시점에서 그 축을 이용해서 프로젝트 하는 거야 항상. 그러면 안 그러면 이게 그게 없잖아. 레퍼런스가 없다 이거. 그죠? 그러니까 항상 퍼스펙티브는 Z축, 탑뷰도 Z축, 그지? 나머지는 그 뷰에 가서 프로젝트 해야 된다. 라는 거. 아, 이거 안 되는데요.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블렌드 서페이스 한번 넘어갈게요. 블렌드 서페이스. 이게 뭐냐? 자, 이 위에 서페이스와 밑에 서페이스 이어줄 거예요. 어떻게 이어주냐? 자, 블렌드 서페이스 스페이스바 가장자리 첫 번째 거 어떤 거? 요거 선택. 두 번째 거 자동으로 선택되게끔 돼 있고 요거. 그죠? 심점을 끌어가지고 뭐 하라는데 일단 우리가 엔터를 쳐볼게요. 엔터 치면 팝업 창이 하나 더 떠요. 이렇게. 나는 지금 접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접선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위치로 바꿔볼게.
숫자 1번, 2번 돼 있잖아요. 엣지들이. 1번 엣지를 위치로 바꿔주면 뾰족해지지. 이렇게 그냥. 필렛값 없이 그냥 뾰족해진다. 2번도 한번 뾰족하게 만들어 볼까? 2번 뾰족하게. 각지게. 그지? 근데 1번을 공률로 바꿔볼게요. 2번은 공률, 2번도 공률, 이런 식으로. 탄젠트로. 탄젠트 우리 입이 닳도록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탄젠트 값으로 이렇게 공률에 따라서 면이 생성이 되는 거야. 그죠? 한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위치, 접선, 공률. 이렇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내가 블렌드 서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다. 더 심화된 거는 제가 보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블렌드 서페이스 말고 이 서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얘기해 줄 사람. 시원하게. 조금 전에 배웠던 거예요. 저쪽은 전멸인데 민주 옆으로 좀 깨워주세요. 내 목소리가 좀 잠오지, 그지? 내가 그 얘기 좀 들었거든. 그래서 알아요. 아는데 일부러 막 목소리 크게 낸다고 내는데도 불구하고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욕탕 목소리라고 내 보고. 그거를 내가 누구한테 들었냐면 학생들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영어 학원을 가서 파트너하고 회화를 하는데 졸고 있는 거야. 영어 회화를 하는데.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니까 목소리가 너무 좀 목욕탕 목소리 같아가지고 톤 자체가, 음역대 자체가 잠이 오는 음역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안한 감정이 들어. 여러분은 좀 미안한데 참고 견뎌야 됩니다. 우리 라이언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게 지금 이 엣지가 원 레일이고 이 엣지가 투 레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엣지가. 그죠? 그럼 여기 단면만 하나 내가 원하는 데 그려 넣으면 스윕 2가 되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응용해서 우리가 모델링 하는 거다. 사실은 내가 블렌드 서페이스를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단면을 만들어준 거지. 단면을 만들어서 수입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응용이 필요하다. 그 다음 거. 패치하고 언트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패치는 우리 배웠단 말이에요. 얘 같이 뚜껑을 좀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볼까? 이렇게 곡률에 맞춰가지고 여러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샘플을 왼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곡률에 따라 한번 패치를 넣어봐라. 돼요? 돼? 쉽죠? 자, 패치 명령 주고 서피스의 커브 어떤 건데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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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까지 4개를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그러면 팝업창이 하나 뜨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접선 방향 조절, 이거 영어로 뭐로 되어 있지? 영어 버전 깔려 있는 사람 얘기해 줄래? 접선 방향 조절. 요거.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Preserve Edge? 맞아? 접선 방향 조절 요거를 클릭하고 미리 보기 해보면 얘가 동글동글하게 뜨잖아요. 얘를 미리 보기, 얘를 클릭 안 하고 미리 보기 하면 평평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클릭하고 미리 보기 하면 이게 공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간다. 그죠? 자, 얘를
지우고 미리 보기 해볼게요. 그럼 평평해지잖아. 얘가 이렇게 그냥 평평하게 뚜껑이 닫히는데 얘를 클릭하고 미리 보기 하면 둥글둥글하게 둥글게 이렇게 패치가 되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헤매지 않는다. 시간을 세이브한다. 자, 얘도 한번 패치를 한번 해볼까? 얘를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젝트 했던 얘를 끌고 와서 얘를 한번 해봅시다. 패치 얘죠. 얘. 일단은 접선 방향 조정해서 확인 하면 패치가 된 것처럼 보여. 된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이게 끊겨져 있어요. 이게 기분 좋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끊겨져 있다고. 이렇게 끊겨져 있다고. 이거를 그러면 또 붙이려면 또 다른 명령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트림을 했으면 언트림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트림을 했으면 언트림이 가능한데 명령창에 언트림을 쳐도 되고 트림 아이콘의 우측 마우스 키를 클릭하면 언트림이 자동으로 실행이 돼. 그 다음에 트림된 엣지를 클릭하면 expect factorum이 됩니다. 깨끗하게 원상태로 복귀되잖아. 자, 여기까지 했고 마지막 거는 퀴즈예요, 여러분들. 퀴즈인데 정답은 제가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요렇게 생겨먹은 아이를 만들어내라.